제가 짧게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왔는데요. 두뇌주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뇌의 기능이 어떻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펫 같으면 동위원소를 가지고 포도당에 동위원소가 붙은 걸 가지고 이걸 줬을 때 활성이 있는 조직은 이걸 사용해 가지고 그 부분에 이게 나타나고 활성이 없는 데는 이게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식물인간의 뇌와 그다음에 이 데미지를 받아 가지고 의식이 지금은 없는 상태지만 곧 의식이 깨어날 상태로 가서 이제 정상적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펫 상태를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걸, 의식이 돌아오겠다 그렇지 않겠다는 것을 이 사람의 뇌세포의 대사를 보고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뇌 자기공명 fMRI라는 것이죠. 여기는 이 참가자들에게 그 대화를 하면서 근면, 행복, 우울, 비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아주 자신 있게 뭔가를 설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게 할 때 이런 부분에 이제 강하게 이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fMRI라는 것은 혈류가 많이 지나가는 곳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의 자존감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해석을 이제 너무 자기 기반 위에 너무 길게 나간 그런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어떤 과학의 방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와 철학적 기반이 나의 종교적 신념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의식, 자기의식, 정신, 영혼 이런 것들이 결국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어떻게 어느 것이 더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택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빈 플랜팅가는 이제 모든 지식은 무엇인가를 믿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믿음의 근거를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것도 그 한꺼풀만 밑에 내려가면 무언가를 믿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까 잘못 해석한 fMRI도 이 사람이 전제를 활성이 강한 곳에 뭔가가 그 기능을 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야 라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JP 몰랜드는 과학적 해석의 근거가 신빙성이 부족하면 결국 그 아래에 그 과학적 근거를 지지하고 있는 어떤 기반을 서로 따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철학적인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현상을 관찰한 것의 기반에 뭘 기반으로 해서 이걸 해석했느냐의 그 철학적 기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이 항상 과학보다 앞선다. 철학적 해석이 더 앞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은 혁명적으로 발전한다고 이제 토마스 쿤이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이 과학의 기반이 되는 것은 뭔가를 믿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과학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패러다임이 여러 다른 해석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그게 무너지고 그 위에 있던 지식은 전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뭔가를 믿고 시작하지만 이건 항상 뒤집어질 수 있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반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칼 포퍼는 이 반증할 수 없는 주장은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차드 파인만은 과학적 지식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이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분입니다. 진보하려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의심의 공간을 남겨둬야 한다. 과학은 전문가의 무지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제 과학주의를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은 엄청나게 이제 이념적으로 넘어갑니다. 진화론을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진화론 편을 드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유물론에 헌신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의 발이 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유물론이 절대적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탄 스티븐 와인버그는 우리는 세계는 오랜 종교의 악몽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다. 종교의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이런 이념을 가진 과학자의 해석은 우리가 주의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랜시스 베이컨, 근대 과학의 이제 귀납적 해석, 경험론적 해석을 이야기한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야기하기를 자연과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이 저자이시다. 하나는 일반 계시로, 하나는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세계관과 정치에 영향을 받은 과학이나 신학이나 교회의 전통에 영향을 받은 신학적의 해석이, 인간의 해석이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의 13장에 여기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에서 12장과 14장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3장에. 거기에 우리가 예언하는 은사를 성경의 특별 계시를 우리가 보고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예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 보여주신 일반 계시를 일반인들에게 앞날에 어떤 것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역시 그걸 해석을 하는 예언을 하는 자라고 저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래서 과학을 하는 태도가 결국은 우리는 뇌신경과학의 두뇌주의적 해석은 항상 작은 정보로 큰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심지어 자기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만한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과학의 새로운 해석이 정직한지 그 기반이 논리적인지 그 부분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